해볼게요. 이제 공소장이 101쪽짜리가 이제 까였어요.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실 이걸로 끝이야.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끝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헌재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권일 뿐이에요. 자기 방어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해. 근데 탄핵 심판에서는 거짓말하게 되면 저는 더 가중된다고 봐요. 네. 탄핵 심판은 형사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봐요. 공소장 한번 볼게요. 병력 1000명 보고받은 윤석열. 그 정도면 국회 선관위 투입되겠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군 1605명 공소장에 네. 경찰이 3790명인데 얘가 뭐라 그랬더라? 250명이라고. 250명? 네.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네. 250명. 일단 공소장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군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 얼마나 드냐고 묻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수방사 특전사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 윤석열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1000명이 오고 갔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250명, 280명. 이게 둘이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추가해서 네. 280명. 대통령이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든지 줄여. 그렇다고 죄가 감경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계엄군 한 명만 들어갔어도 내란은 내란이에요.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장면만 봐도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쟤는 그러니까 그런 거요. 지금 탄핵 재판을 형사재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면 좀 죄가 감경됩니까? 계엄하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탄핵 사유인데 뭔 소리야. 일관되게 12월 12일 날 그때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때 네.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국회 또 와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포고문이었다. 집행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또 군대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하는 이야기가 일괄되게 지금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내란죄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형사재판처럼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질신문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이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공소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뭐 기각이 되겠지 법원에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 심판 나와가지고 징역 50년 받을 거를 49년으로 줄이는 노력이 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 난 이렇게 보고요. 진짜 결정적인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직접 지시. 네. 이게 굉장히 커요. 공소장에 나옵니다. 네. 공소장에. 네. 근데 저기 이제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꽃, MBC 네. 뭐 이런 요거는 진짜 크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상민이 행했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경찰서에도 전화하고 소방서에도 전화하고. 근데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너무 앞서가셨는데 지금 자료화면 저거 그 뒤에 하나 떠 있잖아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상민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 말을 누가 했겠냐고요. 이상민이 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나한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소방청장한테 지시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상민은 수사기관에 가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윤석열이가 했어요라고 까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상민이는 저 국정조사 청문회 나와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계속 아무 말 하지 않겠죠. 곧 구속된다는 얘기가 파다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진우나 곽정근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이 죄가.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여기 우리 나와가지고도 거짓말했잖아요. 전 그것도 형량에 가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내란에 적극적으로 감염했고 그리고 안가에 모였습니다. 개헌 끝나고 안가 모여서 어떤 모의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란 동조에 적극적 가담자이기 때문에 아까 이석기 의원 9년이라 그랬죠. 네. 그 정도면 그럼 이 정도면 형량 어느 정도 나올까요? 20년? 20년? 1년 줄여줄까?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에요. 이상민? 네, 왜냐하면 그 계엄에서 가장 핵심 중 핵심이 국회 계엄 해제를 막는 것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선전선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과거에도 뭐 쿠데타 일으켰을 때 가장 군과 경찰이 먼저 갔던 곳이 언론사거든요. 언론에다가 단전 단수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내란 사유죠.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도 사실상 없었어. 네. 국회 통보도 안 했어. 네. 이 두 가지만으로도 탄핵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 위헌적. 근데 탄핵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하는 걸 방해까지 한 거예요. 네.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오늘 헌재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진우가 국회에 무슨 그러니까 해제 의결을 방해했냐 안 했냐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연 말단적인 문제예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지금 조지우 경찰청장 저 양반은 암이잖아요. 암. 이 양반 지금 뭐저 이번에 보석인가 뭔가 병가인가 뭔가 이렇게 경보석으로 나왔죠. 네. 네. 나왔는데 네. 내가 윤석열 오랜만에 성대모사 한번 하겠습니다. 조 청장 그 국회에 들어가는 그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경고성 2시간짜리 계엄이를. 아니 경고성 계엄이라도 그것도 불법인 겁니다. 본인이 그랬어도.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찍들 윤석열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열받겠지만 내가 봤을 때 얘는 양아치예요.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진짜. 다시 한번 깨우쳐 줄게요. 명태균 게이트 등의 어떤 그게 막 다가오자 네. 안 되겠다. 계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정권이 끝나는 순간에 보수든 지모든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본인만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을 조작해서 그리고 그 도구로 부정선거를 가져와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영구집권하려고 했던 음모예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정황만 있지 막 그들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헌법재판소에 다뤄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까지 와서 윤석열이가 탄핵위원회 보겠다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하듯이 내가 그거 시켰냐 안 시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냥 미친 새끼죠. 아니 왜 일생일대에 난 일본말 하면 쓸게요. 그게 더 실감나. 쇼부를 걸었어. 받아들여야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걸. 맞습니다. 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어야죠. 그리고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근데 그걸 목숨 걸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짜 비겁하게 부하들 자기 부리던 사람들한테 네가 했잖아 포로도 네가 썼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입니까 진짜? 아니 난 이런 리더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리더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인간을 본 적이 그래 없어요. 이런 인간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나 주변에서 아무리 싹 다 뒤져봐도 좀 못된 사람도 있어도 이런 사람은 없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런 것도 있어. 계엄령도 그렇지만 포고령도 집행에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포고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될지언정 결국에는 내란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포고령을 근거로 해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체포해야 된다. 이거 다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잡아들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김용현이 그 몇몇 몇몇 의원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하려는 거였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이 없다. 뭐 본인이 또 심지어는 헌재에 와서 자기가 이게 위법하고 법률적으로 뭐 법률 검토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알지만 그냥 하라고 했다는데 웃으면서 하자고 했다는데 그것도 웃긴 이야기인 거예요. 본인이 불법이고 위법한 걸 알면서 포고령을 했다?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양아치들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동네 양아치도 어느 정도 의리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푸나님이 아까 계속 양아치 하는데 동네 양아치도 이 정도. 듣는 양아치들 기분 나쁩니다 진짜로. 그 범죄단체라는 게 있어요. 저폭들 네. 범죄단체 조직. 저폭 두목이 야 저 집 들어가서 부잣집인데 총칼 들고 들어가서 보석 같은 거 현금 좀 훔쳐 나와 시켰어. 실제로 들어갔어. 근데 경보가 울리면서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 상황에서 범죄 단체 우두머리 수개가 야 이거 훔칠 생각 없었고 훔치고 나온 것도 없어 이거잖아 지금. 그 훔친 거 더 심하지 사람을 강도질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죽일 마음 없었는데?
걔가 먼저 다가오더라. 내 칼로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해예요, 공해. 논점이 여러 개 크게 있는데 아주 지금 말단적인 걸로 맞아요. 내가 맞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사재판을 하는 약간 비슷한 태도인 건데 윤석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헌법재판소가 왜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쉽게 표현해서 공직자들의 또는 법의 유연성을 다투는 거잖아요. 네. 민주공화정에서 정치 활동 금지, 무슨 언론 활동 금지, 의사들 처단, 그 행위 자체, 그게 밖으로 드러난 순간 그 자체가 다 위헌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계엄 포고문만 했다. 그것만으로도 판단을 하더라도 이거는 중대 명백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어마어마하게 네. 제한하는 거잖아요. 위법한 계엄 포고문 작성이고 위법한 계엄 포고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다 그냥 탄핵이에요 무조건. 네, 근데 다 탄핵. 그걸 더 넘어서서 완전히 뭐 군을 동원해가지고 막 경찰, 군 다 네, 동원하고. 그래서 국회를 아예 마비시킬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 계엄도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국무위원 소집도 안 했고 국회에다 통보도 안 했고 그것만으로도 탄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건 네. 달리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그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네. 맞습니다. 뭔 말이냐면 맞아요.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뭔만 생각하냐면 이 새끼를 탄핵을 안 하면 생기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윤석열 탄핵이 안 되면 윤석열은 100% 계엄입니다. 또 합니다. 옥중에 있어도 계엄 가능해. 옥중에서 계엄령 때리고 파옥하고 나오면 돼.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게 모든 법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란이 성공해버리면 처벌을 못해요. 나중에 왜 전두환이처럼 막 훗날 한참 후에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계엄이 성공해버렸어. 법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형식적 요건으로 국회도 막 해산시켜버리고 내가 임명한 국회의원들 막 때리고 이렇게 과정 오잖아요. 잡아가 들여다버리고. 그러니까 현직일 때는 불가능한데 어쨌건 윤석열이는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되면 다시 계엄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 완전 박살납니다. 네. 그리고 완전 영구집권 박살납니다. 하는 거야. 영구집권. 이 새끼는 그러니까 이게 암시였던 거야. 왕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윤석열이 감옥에 지금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본인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복귀해서 제2의 계엄할 거다라는 생각을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윤석열이가 지금 20일 날 첫 형사재판이 시작돼요. 이렇게 가면 이게 이런 게 있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더라도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수사기관들이 너무 많이 못 밝혔는데 하면 특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약간 저건 스톱시켜놓고. 근데 지금 첫날은 윤석열이 안 나와도 된다 그러던데 이 재판은 나올까? 왜냐하면 공수처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거부했잖아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저 재판은 나올까? 박근혜 때는 안 나왔었죠. 그냥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니까 그냥 골석 재판한다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럼 그거야? 내가 헌재 나와서 한 말로 가름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기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죠. 네. 바깥바람 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답답하니까 안에 답답하니까. 있으면. 예. 하긴 오늘도 그런 느낌이야. 네. 오늘도 이렇게 부푼머리 하고 나왔던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누가 머리 해주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이제 보통은 이제 거짓말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없으면 뻔뻔하지 않는 이상은 못 나오잖아요. 나와서 뭘 물었어. 근데 거짓말해야 될 상황이면 말을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윤석열은 그게 없어. 너무 뻔뻔해. 물어보는데 문영배 재판에 체포하러 보냈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냥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뻔뻔해서 자기가 법정에서 할 말이 없는데도 그냥 계속 나와서 거짓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어쨌든 탄핵되고 지금 뭐 내란 수괴죄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약간 포기하고 하루라도 나와서 음식 먹으려는 거 아닐까요?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린 대기실에. 그래서 야 너네 이것 좀 사다 놓고 그 양꼬치랑 이런 것 좀 사다 놔 소주랑 이래가지고 나오기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대기실에서 일단 먹고 머리 하면서 먹고 그거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겁이 많은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윤석열한테 없는 게 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죠. 윤석열한테 없는 건 철학이 없어요. 삶에 여러분 제 철학을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선시대 때 살았던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들 다 죽었습니다. 흔적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란 내 인생 길어야 한 7, 80년 되는데
그 상황에 어떤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요. 사람이 50살만 넘어도 삶의 가치를 깨닫는 거, 개똥 철학이라도 철학인 거예요. 그런데 65세 윤석열 그 정도 나이를 먹은 사람이 네. 철학이 없으니까 저지를 하는 거예요. 네, 저요. 내가 비록 윤석열이 딱 집권했을 때 내가 비록 보수 대통령이지만 정말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좋은 정치하고 싶다 했으면 한 지지율 한 50%를 유지하면서 별 문제 없었을 텐데 네. 지 마누라 검사 때부터 주가 조작하게끔 도와주고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정신 연령이 철학이 없는 거의 10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윤석열 변호인들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통령을 뭐 이런 걸로 내란으로 몰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는 머릿속에 왕이에요, 왕. 왕과 대통령을 구분 못하는 새끼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철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정신 연령이 중학교 2학년짜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중학교 2학년보다도 수준 낮아요. 네. 윤석열은 정말 딱 그 유아기 때의 그 사고나 그때 인식 수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공부만 시킨 거예요, 네. 위에 부모가. 자, 여기까지. 구자 형님, 코나님 서결이는 양아치도 못 됩니다. 아마도 듣고 있는 양아치들이 화낼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양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는 양아치도 아니고 그냥 찌질한 넝마예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병철님, 출첵 오늘 또 수고하십니다. 임세은 이뻐요. 이 말하고 싶었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임세은은 2,000원어치 예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2,000원으로 싸주고 이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8,000원 채워드리겠습니다. 네.